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4월 1일 화요일 주요 현황 대응 및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 오셨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 양문석 의원님, 김동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9시 기준 전일 585명이 방문해왔고 268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47.3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7.91%, 현수막 7.46%, 커뮤니티에서 2.99%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매체, 댓글,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정황 집중 모니터링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출범 이래 현재까지 네이버 댓글 11,519건, 네이버 카페 4,828건, 네이버 블로그 1,47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에서 특정 정치인을 향한 증오를 종교적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작성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재명을 심장마비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와 같은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양문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제보된 댓글 19만 3,236건 중에 특정 사용자 간 총 1,255회, 1,05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로 작성한 댓글을 집중적으로 추천해 확산시키는 허위사실 유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민주파리 폭도들은 박멸이 답이에요. XX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 반국가 세력 바퀴벌레 밟아버려야 나라가 깨끗해져요. XX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와 같이 혐오적 발언이 일상적인 인사를 덧붙이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혐오를 유의처럼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180마리와 댓글단 일찍 몇 마리만 골라서 죽창으로 뱃돼지 창자 꺼내면 된다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 조장 발언도 서슴지 않고 게시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 방어권 보장 안 되는 헌재는 마땅히 해체하고 불태워져야 한다 하며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가 하면 광화문에 1,000만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 선동적 주장을 확산시키려는 시도 또한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은 이 같은 조직적 댓글 테러, 여론조작 등 정황이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인 여론조작 현황을 포착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 현수막에 대한 고발 계획 및 선관위 신고 관련 보고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산림 헬기 예산 172억, 민주당 전액 삭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된 주장입니다. 국힘당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해당 예산은 정부와 국회 간 증액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안이었으나 1, 2, 3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논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즉 민주당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증액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시당초 본 예산에 위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정부에 있고 또한 국힘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왜곡하며 거짓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허위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고 또한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음 유튜브 채널 멸공연대에 대한 신고 조치 등 유튜브 대응 현황 공유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멸공연대는 쇼츠 위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특정 발언이나 장면을 기계적으로 짜집기에 민주당의 불리한 내용은 과장하고 유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 금지된 오정보 및 조작된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에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유튜브 본사 측에 향후 협조를 위한 공문을 공식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유튜브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 콘텐츠로부터 공정한 온라인 여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유튜브 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다음 스카이데일리와 더 퍼블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내용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산불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와 더 퍼블릭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정해야 할 언론이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사실과 다른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 이재명 대표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입니다. 이에 두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월 31일 자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인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자당의 공문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회의장을 수신자로 하여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도 해당 3인에 대해 사실상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문의 내용대로 양당이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해 청문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을 여야 합의를 근거로 들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하여 철진한 색깔론을 들먹이며 합의에 대한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좀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